this, I'm im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そうだ、最初の人間アダムだよ。 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오랜만에 자작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제품은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고요. 애니 속에서는 카지가 태아 상태의 사도를 찾아서 강화 베이클라이트에 굳혀놓고 겐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품이 실제 생산된 굿즈는 몇 개 없고요. 반프레스토에서 나왔던 CD 보관함, 그리고 프린팅된 키홀더가 전부이고요. 2009년 원더페어에서 공개된 제품 중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노 감독의 고질라 태아 표본이 실제로 상품화되어서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때 나온 고질라 표본이 아담과 굉장히 유사한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이 애니 속 컨셉과 100% 동일하게 나온 제품은 없기 때문에 에바 덕후인 제가 이번에 열심히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 소개 전에 연관된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엔드 오브 에바 극장판을 보시면 이 겐도의 손에 아담이 이식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피가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재밌는 점은 이 제품 안경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벗으면 아주 미남의 겐도가 나오는데 그 시절의 겐도는 아마 이런 얼굴이었나 봐요. 아무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도색까지의 과정과 마지막으로 제가 에폭시를 이번에 엄청 대량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작업하던 도중에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뒷부분은 사실 이렇게 박살이 났었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는 영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칼과 LED까지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은 스컬피라는 찰흙 제품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면서 내부에는 와이어와 은박지를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스컬피를 붙여서 제작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작은 걸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스컬피도 좀 더 단단한 걸 다시 구매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제가 이런 걸 만드는 실력이 참 부족한가 봐요. 결국 포기하고 인터넷에 있는 3D 데이터를 받아서 아는 분께 부탁을 드려서 3D 프린터기로 출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레이저로 한층 한층 굳혀서 출력을 하는 방식인데, 출력이 끝나면 이렇게 표면을 UV로 경화시켜서 딱딱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아주 예쁜 아담이 나옵니다. 출력하는 과정에 수많은 선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제작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렇게 점처럼 오돌토돌한 표면이 생겨져 있는데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주고 커터 칼로 표면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포를 이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줬습니다. 참고로 이게 출력이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약간 표면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끝부분이 약간 수축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조금은 있었는데, 우선 순간 접착제로 양옆을 붙여주는 과정을 진행했고요. 붙이고 나니까 확실히 어느 부분을 손봐야 할지 보이더라고요. 여기에는 타미야 퍼티를 사용해 줄 건데요. 가능하면 퀵타입을 추천드립니다. 퍼티는 찰흙과 비슷한데요. 조금 더 접착성이 있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스컬피는 열을 가해서 딱딱하게 만든다면 퍼티는 두 가지 재료를 섞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는 제품입니다. 대신에 표면 정리가 쉽지는 않는데요. 달라붙는 성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표면을 훑어내려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참고로 퍼티는 사포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하루 정도 충분히 굳혀줬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나온 제품 자체도 완벽한 표면으로 제작되진 않는데요. 사포질을 해보시면 이런 라인들이 보이는데 이걸 깔끔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사포질이 완료가 되었고, 군제 서페이서 1200번을 뿌려주시면 어느 부분을 더 손봐야 될지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일단 한쪽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반대쪽을 보시면 크랙 비슷하게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상처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기에는 앞에 사용했던 타미야 퍼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제형이 부드러운 제품을 써줄 텐데, 이건 피니처스의 라카 퍼티, 일명 녹차 퍼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라카 신나와 섞어서 바르기 쉽도록 약간 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얇게 표면에 묻혀줄 텐데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틈새가 좀 많기도 했고 이 제품은 타미야 퍼티보다 훨씬 갈아내기 쉽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좁은 틈새를 다 메꿔줬고요. 이 녹차 퍼티는 30분 정도면은 거의 다 마르기 때문에 사용도 굉장히 편합니다. 굳은 후에는 또 지겨운 사포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레진 안에 들어갈 거라서 표면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군제 서페이서를 뿌려줬고요. 자,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아까 보였던 틈새가 다 메꿔졌습니다. 이제 바로 도색을 진행해 줄 건데요. 도색은 보라색 위에 흰색으로 명암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베이클라이트 안에 굳어있는 아담은 그 색상이 공식화된 건 없습니다. 겐도의 손에 이식된 당시 또는 릴리스 색상을 참고해 볼 때 보라색 색상 위에 흰색으로 명암 도색을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도료는 가이아노츠의 에바 퍼플과 에바 나이트 퍼플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피니셔스 파운데이션 화이트를 올려줬는데 명암 도색은 다들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먼저 뿌려주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면 조금 멀리서 흰색을 약하게 더 넓게 펼쳐주는 방식으로 도색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진한 명암 부분이 다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색을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유광 마감을 해줬는데 이거는 나중에 LED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줬고요. 그리고 데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눈과 글자들은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었고 방사능 마크는 인터넷에서 찾아와서 사이즈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든 걸 투명 전사지로 출력을 해서 직접 데칼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이 전사지와 사용 방식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프라트님께서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눈으로 만들었다가 다음날 보니까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변경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전사지는 테두리에 맞게 자른 후에 물에 불려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마크 세터는 발라줘도 되고 안 발라줘도 됩니다. 어느 정도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시고 면봉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밖으로 물기를 빼주시면 이렇게 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아크릴 재단이 생각보다 좀 번거로워서 실리콘 틀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직접 만들어 줬습니다. 아크릴을 절단할 때는 아크릴 커터라는 칼을 이용하고요. 강하게 여러 번 그어준 후에 아크릴을 꺾어 주시면 자른 형태에 맞게 절단이 됩니다. 바닥판과 벽면을 사이즈에 맞게 잘라줬는데요. 가로 사이즈는 LED 사이즈에 맞게 15cm로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세울 때는 90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90도가 꺾여져 있는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세워줬습니다. 아크릴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빈틈없이 연결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꼭 미리 물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잘 메꿨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새어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3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완벽하게 작업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품을 넣고 에폭시를 부어줄 건데요. 바닥면에서 아담이 공중에 약간 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닭 한 마리를 이렇게 식혀 먹어야 되는데요. 한 마리 먹고 나면 이렇게 나무젓가락이 생기는데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이때는 실을 이용해도 좋고 저는 마침 공예용 와이어가 있어서 이걸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몸통을 띄워줬는데 머리 부분에는 걸 공간이 없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줬습니다. 수직 수평을 맞춘 후에 에폭시 레진을 부어줬는데요. 제가 사용한 건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평범한 에폭시 레진이고요. 구매한 지 2년 정도 지나니까 용제 중 하나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주황색의 베이클라이트에 갇힌 아담을 표현할 거라서 저는 여기에 클리어 오렌지 라카용 도료를 몇 방울 넣어줬습니다. 에폭시를 섞어주실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잘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크리스탈 레진 중에 비싼 거는 기포가 알아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섞은 레진을 조심스럽게 아래쪽부터 조금씩 부어줬고요. 공중에 매달아 놨기 때문에 반 정도만 붓고 굳은 후에 나머지 반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우선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가려줬고 하루가 지난 후에 확인했을 때는 결과가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에폭시 레진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어서 제가 추가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2년 전에 구매한 것과 동일한 걸 구매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용기를 사용하는 곳에 주문을 했고요. 나무젓가락을 제거하고 똑같이 조색한 후에 에폭시 레진을 부어줬습니다. 전부 다 부어졌을 때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이대로만 굳어다오 하면서 진행을 했고, 상단에 생긴 기포들은 라이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쓰는 이런 일반 라이터 말고 캔들 라이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얘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봐도 참 어이가 없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장면인데,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뒤에 구매했던 에폭시 레진이 사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볼 때와 똑같은 양을 부었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열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열 때문에 아담의 크랙이 발생했고, 안쪽에서 큰 기포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눈 쪽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아크릴을 다 뜯어보니까 다행히 반대쪽은 살아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나머지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크릴을 뜯어보면 레진이 이렇게 살짝 테두리에 올라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튀어나왔던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봐도 완벽하게 나왔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작의 방향 그대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아담을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데칼을 붙여줬습니다. 아까 만들어줬던 전사지의 레터링과 방사능 표시를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줬고요. 미리 한번 배치를 해보고 물에 적셔서 붙여줬습니다. 역시 데칼이라는 게 작품의 완성도를 정말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가 많은 상태일 때 위치를 잘 잡아주고 면봉을 이용해서 물기를 빼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렇게 아담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LED를 올려줄 건데요. DIY용으로 나온 LED 스탠드 바닥을 활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볼 때는 기포가 그렇게까지 잘 안 보이는데 LED를 켜니까 확실히 잘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레진을 사용할 때는 진공 탈포기를 이용해서 내부의 공기를 빼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에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고 오히려 아담은 굳어 있지만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포가 오히려 생동감을 더해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작 프로젝트 아담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자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방패를 만들거나 라미에를 만들거나 출격소송대, 네르프 기지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완성도가 좀 부족한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3D 프린터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좀 참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도중에 실패는 있긴 했지만 혹시나 저처럼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부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자작 프로젝트는 아담이 아닌 릴리스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릴리스는 원양사분께서 직접 3D 작업을 다 해주셨고요. 프라트님께서 출력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소보다 작업량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건프라보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